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성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팜이고요. 코드번호는 326030입니다. 네, 현재 11월 17일 화요일 4시 48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나 뭐 그런 게 없었죠. 네, 제가 일주일에 매일 영상을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매매 전략이나 뭐 기업에 대한 부분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뭐 오늘 주가가 좀 횡보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내용이 좀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릴 거에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MSCI 지수의 SK 바이오팜이랑 SK 케미칼이 이제 편입이 되었죠. 편입이 되었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SK 바이오팜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은 이제 SK 케미칼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SK 케미칼은 좀 강한 반면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자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3일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사고 팔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좀 횡보하면 좀 힘든 시기를 보낸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의 고통은 크지만 또 잊혀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따분하고 재미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따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현재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요. 글로벌 신약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중추신경계 분야, 특히 뇌전증 분야의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좀 무의미한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개발에 이제 투입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적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보통 이제 이 중추신경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조절 기능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언어 전달이라든지 학습, 기억, 호르몬 분비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중추신경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관련된 병에는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뭐 신체 마비 현상이라든지 언어 저항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기대하는 부분은 의료 기술은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고 약도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있고 수술도 좋은 수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중추신경계 관련 질환 발병률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은 점차 뭐 크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더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주목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결과를 두 건의 임상 3상 결과를 확보하고 있고요. 미 FDA에서 허가를 받은 뇌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가 올해 5월달에 엑스코플이라는 제품으로 미국에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 만약에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주가에는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약 500명의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의 온의약품과도 이제 반환의 의무가 없는 5,800억 원 규모, 5,788억 원 규모였는데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슈팅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조금은 횡보를 하고 있죠. 이때였죠. 네, 이때였고요. 이때 상승을 나왔고 이후에 주가가 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횡보를 했어요. 횡보하다가 또 이 구간에서는 또 길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락세기 형태의 흐름을 보고 있고요. 네, 흐름을 보고 있고 돌파 이후에 지지, 상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주가가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돌파 이후 지지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런 사이클도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예,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 시나리오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그래도 저는 굳이 할 거라고 하면은 저는 매수 베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괜찮죠, 나쁘진 않죠. 예, 나름 뭐라 해야 될까요?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하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준이 되는 점은 결국에 여기, 네, 이 봉에서 결정이 났죠. 네, 여기 시초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봉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도 이제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권의 형태. 네, 60분 봉으로 보면 박스권의 형태가 좀 더 뚜렷한 부분이 있고, 최근 뭐 저가를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어요.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저가를 높이면서, 네, 저가를 이런 식으로 높이면서 주가가 수렴이 된다라고 인지해 볼 수도 있죠. 네, 분명히. 네, 수렴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상 뭐 위에 매물대 이제 실초가를 제외하고 이런 데가 이제 삼각 수렴으로 인지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변동성을 이런 식으로 줄이면서, 예, 어떻게 보면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이거를. 어센딩,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직각 삼각 수렴, 예,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죠. 그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위쪽으로 상승 돌파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를 이탈을,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탈을 한다. 제가 이제 박스권에 기반을 뒀지만 조금 더 내가 보수적인 트레이더다, 아니면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수렴을 하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그러면은 이전의 저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전의 저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손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예, 그렇기 때문에 돌파되는지 아니면은 이탈이 나오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외인 경우도 있죠, 분명히. 괜히 조금 이탈했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예외인 경우입니다. 예, 10번 중에 한 2번 정도는 발생이 돼요. 근데 대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가끔씩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감안하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손절을 못하는 습관이 배이게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가 만약에 이런 라인들만 잘 지켜줬을 경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라인들만 잘 지켜주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심리는 상당히, 이게 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채널적인 요인들에 있어서도 주목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주가는 나중에는 뭐 이런 데서 이제 한 번 정도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탈 돌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사이클상 본다고 하더라도 19만원대 가격대죠. 네.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도 봤었잖아요. 1파, 뭐 2파,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그 다음에 뭐 3파, 3파동이 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3파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성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봐야 아는 문제죠. 만약에 여기가 이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빠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심리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예, 단기적으로는 이게 박스권이 될지언정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저항을 이렇게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만약에라도 저라면은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받는다 그러면 또 물량 확대를 해버리거든요. 비중 확대.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데 베팅을 해버리는 경우, 왜냐면은 주가가 수렴을 하고 이평선들을 이제 저는 하나만 깔고 보고 있지만 분명히 수렴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뭐 장기 이평선도 이런 식으로 왔을 거고, 단기 이평선들도 모였을 거고, 분명히 60분 봉상에서는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탈이나 돌파되는 방향성을 이제 확인할 차례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예, 방향성이 조만간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방향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식으로 쭉 이런 경우도 분명히 발생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돌파가 되면은 위로 올라가고, 좀 강하게 하락 이탈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방향성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1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비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캠프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9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040원, 손절가 3,7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